제대로 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하게 된 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홀로 타 지역으로 향했다.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을 무렵 나는 어느 지방 방송국의 로컬 프로그램에 심취해 있었다. 거의 매일 그 방송을 녹화해서 돌려받고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빌려주면서 전도까지 할 정도로 광팬이었으니 말이다.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내내 방송되었는데 방송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 처음 그 프로에 빠지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내 방은 그것을 녹화한 테이프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방송 녹화와 시청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 어느 날 나는 한동안 바빠져서 녹화만 해놓고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두었던 며칠분의 영상을 한꺼번에 정리하며 시청하고 있었다. 영상을 틀어둔 채 다른 일을 하고 있은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뭔가 묘한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TV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화면에 방금 전까지 없던 노이즈가 심하게 잡혀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노이즈라기보다는 수신할 수 없는 채널을 잡았을 때의 그런 영상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영상은 무언가 찍혀있는 상태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잡음이 너무 심해서 영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나는 녹화할 채널 설정이 잘못되어 있던 거라 여기며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이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면서 평소대로 프로그램의 오프닝이 나왔다. 하루치의 녹화를 망친 건 아쉬웠지만 그 이후의 분량은 제대로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나마도 며칠이 지나자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 시간은 흘러갔고 홀로 자취를 시작한 뒤로 첫 명절을 맞게 되었다. 고향에 다녀오려고 집에 연락을 해보니 친가에 사는 남동생이 자기 방에 DVD 레코더를 사놨다고 했다. 전에 쓰던 비디오 데코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그 두 대를 연결을 하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을 DVD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방에 쌓여있던 테이프를 박스에 포장해서 친가에 미리 택배로 보냈고 명절에 무사히 친가에 도착해서 DVD로의 녹화 작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기계 설명서를 정독해보니 비디오 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녹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즉 1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복사하려면 그대로 2시간이 걸리는 셈이었다. 내가 녹화한 테이프를 전부 다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렇다고 좁아터진 내 방에 그걸 계속 쌓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휴가 내에 완성하리라 작정하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에 돌아오고 사흘이 다 지나도록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제 남아있는 휴가는 단 이틀 뿐이었고 난 24시간 내내 달라붙어서 남은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 지루한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가 저녁 6시가 막 지났을 무렵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외출했던 동생이 돌아왔다. 나는 복사 작업 중이니까 DVD에 손대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고 녀석은 알겠다고 하며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뭐야? 동생이 고함을 지르며 황급히 1층으로 내려왔다. 형, 대체 저건 뭐야? TV에서 이상한 게 나오잖아. 그 말에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 복사 작업 중이던 TV 화면의 불빛만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식사를 하러 내려오면서 방의 조명을 꺼뒀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본 나는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군데군데 노이즈가 낀 조악한 화면 속에는 눈을 치켜뜨고 입을 쫙 벌린 채 목을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난 녹화에 실패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 당시 다음 날부터는 녹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때 막 작업 중인 테이프가 바로 그날의 것이었다. 잠시 할 말을 잃고 그걸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이내 정신을 차렸고 애써 태어난 척하며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영상이 멈추질 않았고 비디오 데크 카운터에는 숫자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표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었다. DVD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없었는데 채널 변경이나 전원 버튼 등 어떤 조작도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콘센트에 꽂혀있던 코드를 멀티탭 채로 뽑아버리자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TV 불빛으로 채워졌던 방은 이내 암흑으로 가득 찼고 난 황급히 조명을 켰다. 동생은 완전히 놀라버려서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나 역시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였지만 우선 밥부터 먹자며 애써 태연하게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밥을 다 먹고 올라가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려고 했는데 헤드가 테이프에 엉켜서 나오질 않았던 것이다. 억지로 뽑아내려 했지만 쭈글쭈글해진 상태로 감겨있는 테이프를 데크에서 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투입구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뽑아낸 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복사 작업은 도중에 중단이 되었고 그 전까지 녹화된 내용이 궁금했던 나는 DVD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챕터 선택 메뉴에 썸네일 미리 보기가 아까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게다가 10개가 넘는 챕터 미리 보기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난 곧바로 꺼내기 버튼을 눌렀고 DVD를 양손으로 부셔버렸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봉투에 넣은 후 그것을 최대한 작게 접어서 접착 테이프로 둘둘 감아 어머니에게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난 그렇게 광팬이었던 그 프로그램 시청을 딱 끊어버렸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종종 심야에 케이블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그걸 접할 때면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갔을 때 일이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어머니와 밝은 성격의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간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그때 어머니가 손뼉을 한번 딱 치더니 집을 대청소하다가 손주들 보기 좋은 책을 찾았다며 웃는 얼굴로 서랍을 열고 그 앞에 앉았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를 찾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미동조차 없는 것이다. 할머니, 왜 그래? 아들이 옆으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툭 하고 치자 어머니의 몸이 바닥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어머니는 미소를 띤 얼굴로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쓰러진 어머니의 손에는 어릴 때 나에게 선물해 주었던 소중한 그림책이 들려져 있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 모두 어안이 벙벙했고 시신을 부고 만 뒤 그대로 장례까지 치러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었지만 신부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둘째 아이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씻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 그리고 잠을 잘 때조차도 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다. 내가 그런 광경을 본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 이모 할머니는 외출을 하려고 현관에 앉아서 구두를 신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가, 무슨 맛 사탕이 먹고 싶노? 그것이 바로 이모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여동생도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대신 이모 할머니가 어린 어머니를 키워주었다고 한다. 혹시 이모 할머니도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설마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나 역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